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선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선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 건강, 전인 건강, 삶 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 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선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대구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예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많은 중소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젠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 바이러스가 또다시 역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관리를 하고 조심해야겠죠. 또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몇 년에 한 번씩 변종된 거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잡히더라도 또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의 바이러스가 나올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면역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책 속에서 김세현 박사님께서 제시해주는 면역력에 대한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불이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제4장 거름이 땅을 살리고 발효 배양물이 장을 살린다 중에 5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품이 공통점. 장을 살리면 인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장내 환경을 책임지는 것이 장내 미생물인데 이들을 유익균이라 부른다. 유익균이 장내에 잘 자리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식사 때마다 섭취해주면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식이다. 자연식이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현미, 고구마, 모든 야채와 과일, 해산물,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가 자연식에 해당한다. 자연식은 자연이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반면 밀이나 쌀을 도정하여 가루로 만들면 가공 과정에서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깎여나간다. 이런 식품을 가공식품이라고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와 마트에서 파는 사과 주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식품이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 주스를 보면 100% 사과라고 표기가 쓰여 있지만 사과를 조려 액기스를 만든 후 물과 향신료를 혼합해 판매하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사과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진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주스 회사에서는 합성 비타민과 합성 미네랄을 첨가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근본적으로 저효소이기 때문에 효소와 함께 섭취해야 의미가 있다. 페트병에 든 주스는 살균, 가열 과정에서 효소가 죽고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인공으로 합성한 영양소는 자연식품에 포함된 천연 영양소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분자식이 같다고 해서 영양소의 질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빵은 밀가루를 재가공한 식품이고 떡은 쌀가루를 재가공한 식품이다. 가루 음식이 소화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빵과 떡이 원료인 밀가루와 흰쌀은 도정 및 분쇄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대부분 깎여 나간다. 식이섬유란 인체는 소화시키지 못하는 탄수화물로
특이하게 장내에서 미생물이 모기가 된다. 건강에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식이섬유가 변비를 치료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 그 수를 늘리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장을 위해서는 떡보다 밥을 먹는 것이 좋고 밥 중에서는 현미밥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현미는 완전 식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든 식품으로 생채소와 과일을 빼놓을 수 없다. 배추, 상추, 케일, 오이, 당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사과, 귤, 배와 같은 과일에는 식이섬유 외에 천연수분, 효소,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칼까지 듬뿍 들어있다. 자연식품에는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칼이 많은 대신 방부제, 색소와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다. 반대로 공장에서 가공한 식품은 천연 영양소가 사라진 대신 맛과 향, 색을 증진시키고 보존 기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간다. 첨가물 가운데 하나인 방부제는 음식이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식품에 넣는 물질이다. 방부제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장내 발효까지 막아버린다. 장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장내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식품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한 물질이 장내 부패를 발생시키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뭐니 해도 장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은 발효식품이다. 식품마다 흡수율이 다 다른데 자연식, 전체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흡수까지 완벽하기는 힘들다. 마른 체질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살찐다고 기피하는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 식품을 일부러 찾아 먹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노인 가운데서도 팔다리 근육은 줄어드는데 배만 볼록 나온 경우를 볼 수 있다. 다 소화력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식물성 단백질이 보고인 콩은 조직이 치밀해 아무리 잘 익힌다고 해도 완전한 소화, 흡수가 어렵다. 하지만 콩을 발효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냥 밥에 넣어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30% 정도이지만 콩을 발효시키면 흡수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소화 흡수율이 올라가니 소화효소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네, 오늘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내 미생물, 즉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거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효소가 듬뿍 함유된 그런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채소, 과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자연식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아이들한테 이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 자신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을 많이 먹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려 하면 그 간식을 들고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냐 아니면 이 장이 좋아하는 음식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네, 이건 장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끔 절제하기도 한답니다. 김시현 박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내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매일 드시는 음식을 점검하면서 건강을 영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